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Nothing Phone 4A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해주세요. 이제 한 번 더 스와이프해서 더 많은 토글 목록을 확장하세요. 여기 어딘가에 화면 녹화 토글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다면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추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여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 토글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 어딘가에서 그것을 찾아주세요. 그냥 클릭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추가가 완료되면 뒤로 가세요. 그리고 목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니 처음에 여기에서 보이면 길게 눌러주세요. 알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설정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실제 설정을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여기 설정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체 화면을 녹화할지 아니면 단일 애플리케이션만 녹화할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을 선택하면 실제로 추가 옵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터치 기록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기능은 손가락이 화면을 누른 위치에 반투명한 회색 점을 기록해 줍니다. 이런 기능은 제가 지금 만드는 것 같은 영상에 유용할 수 있겠네요. 만약 화면 녹화기로 녹화했다면 말이죠. 또 다른 점은 어떤 오디오가 녹음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기기 오디오와 마이크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할 계획이라면 꼭 헤드폰을 사용하세요. 가끔씩 기기 내부에서 녹화가 진행될 때 기기의 오디오가 녹음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는 스피커로 전달되고 스피커로 전달되는 순간 이미 한 번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스피커로 나갈 때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받아서 두 번째로 녹음하게 되면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실제로 이 기능을 꺼둘 거라서 오디오가 녹음되지 않을 거고 그 상태에서 바로 녹화 시작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몇 초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알림과 함께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녹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아예 녹화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를 그냥 넘겨보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녹화가 끝나면 예를 들어 이 버튼을 클릭해서 녹화 시작, 녹화 중지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알림창에서도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에서 담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녹화되고 끝났다면 갤러리 앱에서 해당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탭인 앨범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라벨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이 멍청한 아이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군데에서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디오와 영화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둘 다 거의 비슷해 보여서 이렇게 두 군데 나뉘어 있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냥 하나로 합치면 될 텐데요.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두 군데 중 어디에서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기기에 저장된 단일 녹화 파일입니다. 단지 두 개의 다른 앨범에서 이 파일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옵션이 없어서 그런지 비트레이트가 좀 낮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시간 표시 부분에 약간 이상한 현상이 보입니다. 프레임 레이트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대부분의 것을 녹화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안드로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앱 위에 그리기라는 옵션일 거예요. 네, 사실 이걸 옵션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옵션이라면 껐다 켤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말 그대로 옵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든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이 기능이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 기능이 하는 일은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화면 녹화의 경우 녹화는 계속 진행되지만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려고 하면 그냥 완전히 검은 화면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을 때 그렇습니다. 스크린샷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캡처할 수 없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해당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떤 가상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악성 코드가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정보, 예를 들어 비밀번호나 핀 번호 같은 것을 알아내려고 한다면 예시로 은행 앱에 접근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폰 보안에 얼마나 치명적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은행 앱은 이 옵션을 활성화하며 추가적인 선택권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확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캡처하고 싶었을 만한 내용이죠. 즉, 한 가지 옵션은 사라지지만 대신에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좋은 점이죠. 이 기능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므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제공합니다. 이제 이 기능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훌루, 그리고 그 밖에 온갖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기기를 그들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고 싶은데 여러분이 돈을 내고 있는 어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들이 여러분의 기기를 자신들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이 그들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 돈을 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들에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기기는 그들의 것이 아니니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기업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쓰레기 서비스에 구독료를 내고 있다면 거기서 원하는 걸 캡처하는 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그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도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콘텐츠를 배포하지 않는 한 그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여러분 자신의 기기에서 그런 권한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스폰서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누군가를 스폰서해서 폰을 보내주고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자기네 프로그램을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그냥 가져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기 사용도 막아놓고 거기에 돈까지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신에 화면 캡처나 화면 녹화, 스크린샷을 하고 싶을 때마다 브라우저로 이동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걸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겠죠? 이게 특정 시간 제한, 예를 들어 30초 이하 같은 조건만 맞으면 괜찮거든요. 이건 불법 복제가 아니라 실제로 공정 사용에 해당하니까 차단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걸 캡처할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진 않을 거고 대신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로 가라고 직접 보여줬을 때 알다시피 DMCA 관련 XX들이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위협을 보내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자, 제가 이걸 보여줄 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이트들은 여전히 작동하니까 어쩌면 저도 부분적으로 원인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는 사이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 위협과 온갖 헛소리들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잘 보여주긴 하지만 이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ppstream.mov를 찾아볼 겁니다. 말했듯이 이 사이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안을 추가할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런 헛소리 제민이나 AI 관련 쓰레기가 먼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멍청한 이유로 플렉스 같은 걸 추천하겠죠. 그런 건 무시하고 이런 경우에는 항상 레딧을 찾아봐야 합니다. 레딧은 이런 정보에 관해서는 일종의 정보 요새 같은 곳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죠. 작성된 기사들은 대부분 뭔가 헛소리를 홍보하려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그걸 홍보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레딧은 최고의 서비스를 찾으려는 곳이고 인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최고의 서비스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료로 콘텐츠를 시청하고 캡처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웹 기반이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브라우저에서든 완전히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모든 브라우저에는 스크린샷을 찍거나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한 곳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데 전념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0개가 넘는 다양한 사이트가 나열되어 있고 예를 들어 하나의 사이트가 여러 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알다시피 법적 위협이나 기타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무료 넷플릭스나 넷플릭스의 무료 대안 같은 것을 검색하면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곳에 링크를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레딧 스레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는 여러분의 참고용이고 저는 합법적인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니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캡처할 수 있어야 하는 콘텐츠의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할 수 있는 도구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정사용 fair use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고 기업은 그래서는 안 되며 적어도 제 기기에 이런 기능을 활성화할지 동의할 것인지 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자면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사이트도 이런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기기에서는 넷플릭스가 아예 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약관이나 이용 약관도 여기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제가 계정을 소유할 필요조차 없이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계정도 없는데 쓰레기 같은 애플리케이션 하나 때문에 제가 그 앱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기기의 동작 방식이 바뀐다는 게 정말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당신들은 선탑제를 위해 회사에 돈을 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형편없는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휴대폰의 작동 방식을 바꿀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문제를 완전히 우회하는 셈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